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의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트럼프 탄핵 국면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치러진 예비선거에서 뉴저지 주지사에 도전한 민주당 필 머피와 공화당 킴 과다노 후보가 각각 승리했습니다. 단순 경범죄로 법원에 출석하는 불체자가 잇따라 체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 2살 이하 영유아의 안전을 위한 카시트 법안이 강화됩니다. 뉴욕 옐로우캡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카풀 옵션을 제공하고 승객에게 저렴한 요금을 부과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에 발목이 잡히면서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은 청문회 증언을 하루 앞두고 공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러시아 스캔들 수사 중단을 요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코미 전 국장이 내일 증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 중단 압력을 소상하게 폭로할 경우 파문이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전국은 탄핵 국면으로 급속히 빨려 들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코미 전 국장은 상원 정부의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공개한 성명을 통해 한 회동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수사에서 손을 떼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대선에서 러시아와 트럼프 캠프와의 내통의혹에 몸통으로 간주되는 플린 전 보좌관에 대한 수사를 중단해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압이 있었다는 언론의 보도를 공식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코미 전 국장의 성명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사법방해라는 게 중론이어서 미 정국은 탄핵 국면으로 급속히 빨려 들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미 전 국장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나는 충성심이 필요하다, 충성심을 기대한다고 말했다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내일 청문회에서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의 접촉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이것이 증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미 전 국장이 한간의 예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외압을 폭로하고 나섬에 따라 전국은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고 트럼프 탄핵론이 급 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미 전 국장은 그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확인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도 사실로 확인된 셈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해 전문지 더 힐은 코미 전 국장의 청문회 출석이 미 정치 역사상 몇십 년 만에 가장 극적인 증언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ABC와 CBS, MBC 등 미 지상파 3사도 일제히 코미 전 국장의 증언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어제 치러진 예비선거에서 뉴저지 주지사에 도전한 민주당 필 머피와 공화당 킴 과다노 후보가 각각 승리했습니다. 이들은 11월 본선거에서 맞붙게 됩니다. 또 민주당 한인 후보 4명 모두가 당선됐습니다. 6일 실시된 예비선거에서 민주당 주지사에 출마한 머피 후보는 득표율 49%를 얻어 1위를 차지하면서 짐 존슨 후보 등을 여유 있게 따돌렸습니다. 공화당에서는 킴 과다노 현 부지사가 득표율 48%를 기록 잭 시아타렐리 주하원 의원을 앞섰습니다. 이로써 민주당에서는 머피 후보가, 공화당에서는 과다노 후보가 오는 11월 7일 본선거에서 주지사 자리를 놓고 대결하게 됐습니다. 만일 본선거에서 머피 후보가 이긴다면 8년 만에 민주당이 주지사직을 탈환하는 것이고, 과다노 후보가 승리한다면 뉴저지에서는 16년 만에 여성 주지사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날 예비선거에서는 제니 정, 글로리아 오, 폴 윤 그리고 미리암 유 후보 등 4명의 민주당 소속 한인 후보가 경쟁자 없이 무투표로 모두 당선됐습니다. 다만 한인 후보 중 유일하게 예비선거에서 경쟁을 펼친 마가렛 안 37 선거구 주하원 의원 공화당 예비 후보는 본선거 행위 좌절됐습니다. 39 선거구 주하원 의원에 출마한 제니 정 클로스터 시의원과 잉그루드 클립스 시의원, 재선에 나선 글로리아오 의원, 폴 윤 포트리 민주당 후보와 미리암 유 오라델 민주당 후보는 본선거에서 승리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단순 경범죄로 법원에 출석하는 불체자가 잇따라 체포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법 집행에도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수주간 뉴저지주 법원 등지에서는 신호위반 등 단순 경범임에도 불치해자들이 체포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뉴저지주 대법원장은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주내 법원과 병원, 학교, 종교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불치해자에 대한 단속을 금지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일 뉴저지주 하원 법사위 공청회에 참석한 전미 이민자 변호사협회 뉴저지 지부 수잔 로이는 불체제에 대한 단속이 마약상 등 중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재판을 받는 형사법원이 아닌 단순 경범죄로 재판을 받기 위해 지방법원이나 가정법원 등에 출두했다가 체포되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때문에 추방을 우려한 불체자들이 법원에 출두하기를 꺼리면서 법 집행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하원 법사위원회는 이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민세관 단속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뉴저지주에서는 불체자에 대한 체포가 전년보다 20% 늘었으며 추방도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에 고령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뉴욕주에서도 갈수록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탈뉴욕화 현상이 고령화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일 뉴욕주 노인국에 따르면 뉴욕주 전체 인구는 1980만 명 가운데 60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19% 37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60세 이상이 약 5명 중 1명인 셈입니다. 전국적으로는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텍사스에 이어 뉴욕주가 전국 4번째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추세를 감안하면 2030년 60세 이상 인구는 520만 명, 75세 이상은 181만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노인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60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5%를 넘는 곳이 뉴욕주 61개 카운티 중 14곳에 불과했지만 앞으로 10년 후에는 4배로 증가해 51개 카운티가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처럼 노령 인구가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저출산, 탈뉴욕 현상 등이 지적됐습니다. 전국적으로 해마다 인구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뉴욕주 인구는 지난해 5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엠파이어 센터 포 퍼블릭 팔리시의 EJ 맥마헌은 젊은이들이 뉴욕주를 떠나는 것이 문제라며 업스테이트 뉴욕의 시골 도시는 젊은이들을 붙잡는 데 실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 가을 학기부터는 뉴욕시 특목고 입학시험 제도가 보다 편리하게 개정됩니다. 시험 장소를 늘리고 시험일도 주말에서 주중으로 변경했습니다. 아시안 역차별 논란에서 인종의 다양성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뉴욕시 교육청이 시행하는 뉴욕시 공립학교 재학생 인종 다양성 프로젝트에 의해 오는 9월부터 특목고 입학시험 장소가 현행 7곳에서 15곳으로 늘어납니다. 또 현재 주말에만 치러지던 특목고 입학시험을 주중에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더 많은 학생들에게 시험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인종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함께 올 여름방학부터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특목고 진학을 돕기 위한 디스커버리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스타이브센트 고교는 내년부터 운영되지만 나머지 7개 특목고에서는 올해 여름방학부터 시행됩니다. 10%에 불과한 흑인과 히스패닉 등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칼멘 팔냐시 교육감은 뉴욕시 공립학교의 인종 다양성은 지역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한 교육을 제공하자는 시 교육청의 기본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이 프로젝트가 학교와 학생,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한 교육단체 관계자는 시험 제도를 전면 개편하지 않는다면 특목고 인정 비율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더 획기적인 개혁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육 전문가들도 이번 조치가 특목고 인종별 합격률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살 이하 영유아의 안전을 위한 카시트 법안이 강화됩니다. 뒷좌석에 카시트를 장착하도록 했으며 특히 방향을 뒤로 보도록 해 안전사고에 대비했습니다.
2세 이하 유아들의 카시트를 차량 뒷좌석에 설치하고 방향은 뒤를 바라보도록 하는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뉴욕주의 현행법은 4살까지는 뒷좌석 카시트에 앉히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카시트 방향에 대해서는 별도 조항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카시트 제조업체들은 영유아들의 카시트는 뒤를 바라보도록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영유아용 카시트는 제조 단계부터 뒤를 바라보도록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조셉 로바흐 상원 의원과 샌디 캘레프 하원 의원이 최근 상정한 영유아 카시트 규정 강화 법안은 영유아의 안전을 강화하고 현행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아과학회 보고서에서도 앞을 향한 카시트는 사고 발생 시 앞으로 쏠리면서 목 등의 부상으로 이어질 확률이 5배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뒤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카시트를 설치하면 사고가 나더라도 튕겨나갈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이와 같은 규정을 시행하고 있는 주는 뉴저지를 비롯 펜실베니아, 오클라호마, 캘리포니아 등 4개의 주입니다. 현재 상하원 교통위원회에서는 해당 법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기 내 법안 처리는 미지수로 알려졌습니다. 원래 포인트 재개발 프로젝트 중 하나인 웨스트 메가몰 건설 계획안이 전면 무산됐습니다. 공원 부지를 대형 개발에 허용하려면 그에 합당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입니다. 항소를 제기했던 토니 아벨라 의원 등은 이번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월렛 웨스트 메가몰 건립 프로젝트가 6일 뉴욕주 항소법원에서 찬성 1표, 반대 5표로 불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2007년 당시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이 추진한 30억 달러 규모의 월렛 포인트 재개발 프로젝트 중 하나였습니다. 불허 판결을 받은 웨스트 프로젝트는 시디필드 주차장 300에이커 부지에 쇼핑몰을 조성하는 것이고, 이스트 프로젝트는 건너편 자동차 폐차장 센터 등 31에이커 부지에 2,5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등을 건설하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날 판결로 월렛 웨스트 메가몰 건립 프로젝트는 전면 무산됐습니다. 로안 윌슨 판사는 역사적으로도 공원 부지를 대형 개발에 허용한 적이 없다며 이를 위해서는 뉴욕주 의회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월렛 포인트 재개발 반대 소송을 제기했던 아벨라 뉴욕주 상원 의원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소중한 공원이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것을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부동산 개발사는 수천 개의 일자리와 인구 증가 등으로 지역 커뮤니티를 크게 활성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며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웨스트 프로젝트 무산 판결이 월렛 이스트 프로젝트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면서 월렛 포인트 지역의 저소득층을 위한 아파트와 학교, 도서관 등을 건설하겠다는 약속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옐로우캡이 우버와의 경쟁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뉴욕 옐로우캡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카풀 옵션을 제공하고 승객에게 저렴한 요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6일부터 옐로우캡과 그린캡이 스마트폰 앱 커브나 비아 등을 이용해 카풀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커브는 이미 보통 택시의 승차 호출로 사용되고 있으며 더 저렴한 요금을 위해 카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아는 카풀 승차 공유 서비스만 제공하는데 대부분 대형 밴으로 최소 6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습니다. 카풀 서비스를 신청하면 $1 95센트인 예약 비용이 95센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택시 요금도 4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즉 앱을 통해 카풀 서비스를 신청한 승객은 첫 탑승자는 택시 요금의 60%만 지불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때 카풀 서비스를 신청했는데도 목적지까지 다른 합승자가 없을 경우 요금은 전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카풀 서비스는 우선 맨해튼 32 스트리트부터 110 스트리트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앞으로는 맨해튼 전 지역과 다른 보로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한편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인 우버와 리프트 등에서도 각각 합승 매칭 서비스를 제공해 승객들에게 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41번째 독립기념일은 메이시스 백화점이 주관하는 불꽃놀이가 이스트 리버에서 더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25분간 6만여 발의 폭죽이 터지는데요. 환상의 세계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메이시스 백화점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41회 독립기념일 불꽃놀이를 이스트리버 상공위에서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976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뉴욕 메이시스 백화점 독립기념일 불꽃놀이는 2009년부터 5년간 허드슨 리버에서 열리다가 2014년부터 다시 이스트 리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7월 4일 오후 9시 25분쯤부터 시작되는 올해 불꽃놀이는 이스트 리버 24스트릿과 41스트릿에 설치되는 5대 바지선에서 웨스트 포인트 밴드와 글리클럽의 라이브 연주 음악에 맞춰 화려하게 펼쳐질 예정입니다. 25분간 6만여 발의 폭죽이 터지면서 장관을 연출하게 됩니다. 메이시스 백화점 측은 올해는 최신 기술로 계속해서 색깔을 바꾸는 국화와 보라색으로 강한 소리를 내며 터지는 모란꽃, 오렌지색 꿀벌 23가지 표정 얼굴 모양 등의 불꽃놀이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불꽃놀이 전에는 뉴욕시경의 헬리콥터 쇼와 소방국의 보트 쇼가 펼쳐집니다. 메이시스 백화점은 바지선이 설치되는 이스트리버 FDR 드라이브 선상에 관람객들이 불꽃놀이를 즐길 수 있는 구간을 지정하고 진입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이번 독립기념일 불꽃놀이는 7월 4일 오후 8시부터 NBC 방송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가주 차량국 DMB가 새로운 운전 면허증을 도입합니다. DMB는 연방정부 신분증 표준화 법안인 리얼 ID 법에 따라 내년부터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DMB에 따르면 국내선 이용이 가능한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DMB를 방문해 생년월일이 기재된 신분증과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개, 소셜 시큐리티 카드를 제출해야 하며 새로운 운전면허증 발급 비용이 인상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연방정부에 따르면 오는 2020년 10월부터 국내선 항공 이용 시 기존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주민들은 신분 확인을 위해 영주권이나 여권 등을 지참해야 하며 구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혈액암 환우를 돕기 위한 뜻깊은 콘서트가 LA 다운타운에서 열립니다. 비영리 단체 K-타운 호프와 유스타 미디어는 오는 9일 LA 다운타운에 위치한 아라타니 극장에서 혈액암 환자들을 위한 기적 콘서트 시즌6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A3M 아시안 골수 기증협회가 후원하는 이번 공연은 영국에서 희귀 유전병인 악성 유가종병으로 골수 일치자를 애타게 찾고 있는 2살 김종원 군을 위해 마련됐으며 시각장애를 극복하고 재즈 보컬리스트로 활동 중인 전 틴틴5 멤버 이동우 씨와 여성 보컬 그룹 빅마마의 리더 신연아 씨가 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한편 백혈병 환자와 발달, 청각장애인 후원 캠페인에 앞장서온 유스타 미디어와 K-타운 호프는 기적 콘서트에서 제작된 주요 음원들을 발표하고 다큐멘터리 제작에 돌입하는 등 더욱 본격적인 골수 기증 등록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아버지의 아파트에서 생일 파티를 한 후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브롱스 거리로 나왔던 5세 자인 헌터가 말다툼을 벌이던 두 남성 옆을 지나치는 순간 네 발의 총성이 들렸고 곧바로 쓰러졌습니다. 머리에 총상을 입은 자한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위중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27세 총격 용의자를 근처의 건물 안에서 체포했습니다.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가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채소와 과일을 구입할 수 있는 파머스 마켓 쿠폰 $25를 제공합니다. 60세 이상 버겐 카운티에 거주하며 연소득 2인 기준 $29,627 이하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소정의 구비 서류를 가지고 각 타운 파머스 마켓을 방문해 신청하고 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달에는 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해 2인 기준 $30,044까지 해당됩니다.
2018에서 19학년도부터 뉴욕시 공립 중고등학교 입학 신청도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2014년 런칭한 프리K와 킨더가든 온라인 입학 신청 프로그램이 학부모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은 스마트폰 및 온라인 신청 프로그램을 2018년 9월에 런칭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고 학생과 학부모의 정보 수집에 필요한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뉴욕주 검찰은 6일 맨해튼의 10채가 넘는 아파트를 소유한 스티븐 크로맨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1년 징역과 탈세한 $500만 달러의 세금을 주 재정국에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크로맨은 지난 2012년부터 14년까지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 렌트 수입을 속이는 등 서류를 위조해 뉴욕 커뮤니티 뱅크와 캐피털 원 뱅크로부터 $4,500만 달러의 부정 대출을 받은 혐의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지역에 따라 간간히 흐리겠지만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2도, 섭씨 22도, 밤 최저 기온은 55도, 섭씨 13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가끔 흐리면서 지역에 따라 천둥과 번개를 치겠습니다. 토요일은 맑고 흐리기를 반복하면서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도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